순백의 버진 로드 끝에서 한유라는 홀로 서 있었다. 최고급 실크와 수천 개의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로 장식된 웨딩드레스는 그녀의 가녀린 몸을 감싸며 눈부신 빛을 발했지만 식장 안을 가득 채운 것은 감탄이 아닌 무거운 침묵과 당혹스러운 수군거림이었다. 주례는 벌써 3번이나 헛기침을 했고 오케스트라의 감미로운 연주는 시작도 못한 채 멈춰 있었다. 신랑 강민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객석은 대한민국 정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동정,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조소가 뒤섞인 채 신부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은성그룹 한 회장의 외동딸이 일생일대의 날에 어떻게 이런 굴욕을 감당할지 지켜보고 있었다. 대부분은 곧 그녀가 무너져 내리며 눈물을 터뜨리거나 분노의 차소리를 지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유라는 그저 미동도 없이 정면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짙은 눈썹 아래 깊고 검은 눈동자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한 바다와도 같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의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비서에게 무언가를 계속 지시하고 있었지만 정작 사건의 중심에 있는 유라는 모든 소란에서 벗어나 있는 듯 보였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쏟아지는 모든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선들 너머에 있을 한 남자를 생각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강민주는 값비싼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옆에 앉은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의 연인 최수진이었다. 그녀의 매끄러운 손가락이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내리자 민주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지만 그는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 지금쯤 식장은 난리가 났을 것이다. 정말 괜찮겠어. 민준 씨, 오늘 당신 결혼식 날이잖아. 수진이 교태 섞인 목소리로 속삭이며 그의 귓불을 가볍게 깨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은근한 희열이 담겨 있었다. 강민주는 그녀의 턱을 붙잡고 깊게 입을 맞춘 뒤 대답했다. 결혼식? 그건 그냥 비즈니스 계약일 뿐이야. 한유라 그 여자는 재미도 없고 감정도 없는 인형 같아. 그런 여자와의 결혼 생활이 어떨지는 안 봐도 뻔하지. 그는 한유라를 떠올렸다. 항상 무표정한 얼굴, 차분한 말투, 자신 앞에서도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여자. 은성그룹의 후계자가 되기 위한 정략 결혼의 상대일 뿐 그는 단 한순간도 그녀를 여자로 느낀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은성그룹의 핵심 계열사 사장으로서 이룬 성과와 능력으로 이 결혼을 성사시켰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한유라는 그저 자신의 성공에 따라오는 장식품에 불과했다. 그래도 은성그룹 회장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수진이 그의 가슴에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며 말했다. 강민주는 코웃음을 쳤다. 걱정 마. 장인어른은 내 능력을 높이사. 이 결혼이 깨져도 나를 내치진 못할 거야. 오히려 나 없이는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곧 깨닫게 되겠지. 그리고 한유라가 겪을 창피함은 그 답답한 여자에게 좋은 약이 될 거야. 감히 나를 남편으로 맞으려 했다는 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깨닫게 해줘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다시 예식장, 수군거림이 극에 달했을 때 마침내 유라가 움직였다. 그녀는 옆에 서 있던 아버지의 손에서 마이크를 부드럽게 가져왔다. 식장 안의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모두가 그녀의 입술에 주목했다. 그녀가 과연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유라의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였다.
오늘 예정되었던 예식은 신랑 측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진행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나 분노가 전혀 섞여 있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도 침착하고 이성적이어서 듣는 이들을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다. 유라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음식과 시간은 그대로입니다. 이 자리는 제 결혼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닌 저희 은성그룹과 한씨 가문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는 자리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부디 편안하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우아하게 고개를 숙인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버진 로드를 걸어 내려왔다. 웨딩드레스 자락이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 유려한 궤적을 그렸다. 하객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파혼의 현장에서 눈물 한 방울 없이 오히려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신부의 모습은 그들이 평생 본 적 없는 광경이었다. 그녀의 위험 있는 태도에 압도되어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유라는 하객들 사이를 지나며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이들에게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기까지 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의 그런 모습에 할 말을 잃은 채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연회장에서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애써 다른 화제를 찾아 이야기했지만 모두의 관심은 오직 한유라에게 쏠려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을 돌며 하객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건넸다. 그 모습은 마치 파혼당한 비련의 여주인공이 아니라 중요한 비즈니스 행사를 주관하는 유능한 주최자처럼 보였다. 강민준이 그녀를 감정 없는 인형이라고 불렀던 것을 떠올린 몇몇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바로 그때였다. 연회장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다. 긴급 속보 알림이었다. 주식시장에 관련된 중대한 뉴스인 듯했다. 몇몇이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곧이어 여기저기서 경악과 믿을 수 없다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거대한 파도처럼 연회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한유라의 오랜 비서인 김 비서가 그녀에게 다가와 조용히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단 한 줄의 헤드라인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속보, 은성그룹, 한상진 회장,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 후임, CEO의 한유라 신임 대표 이사 내정. 이사회 긴급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유라는 그 화면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하고도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호텔 스위트룸, 샴페인에 취해 수진과 뒤엉켜 있던 강민준의 휴대폰에도 같은 속보가 도착했다. 처음에는 스팸 메시지라고 생각하며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연이어 터지는 증권가의 정보 메시지와 지인들의 전화에 그는 마지못해 화면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의 뇌가 기사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는 몇 초의 시간이 걸렸다. 은성그룹의 새로운 CEO, 한유라. 그가 방금 세상에서 가장 큰 창피를 주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여자. 그가 자신의 발 아래에 있다고 여겼던 그 인형 같은 여자가 이제 그룹 전체를 지휘하는 최고 경영자가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강민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핏기가 가신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샴페인 잔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다. 모든 것이 아주 잘못되었다. 은성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을 둘러싼 가죽 의자에는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들은 어젯밤 갑작스럽게 발표된 총수교체 소식에 대해 저마다의 해석을 내놓으며 조용히 수군거리고 있었다. 대부분은 건강 문제로 물러난 한 회장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외동딸을 임시 방패막이로 내세운 것이라고 추측했다. 강민주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어젯밤의 충격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만 그는 여기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이건 분명 임시방편일 뿐이야.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한유라가 뭘 알겠어. 결국에는 나 같은 유능한 경영인에게 다시 의지하게 될 거라고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의 오만함은 아직 현실의 무게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들어선 것은 한유라였다. 웨딩드레스가 아닌 그녀의 몸에 완벽하게 맞는 짙은 네이비색 파워 수트를 입은 그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최소한의 화장은 그녀의 또렷한 이목구비를 더욱 날카롭게 보이게 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유라는 회의실의 상석, 총수가 앉는 자리를 향해 걸어갔다. 몇몇 고참 임원들의 얼굴에 미묘한 불쾌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유라는 자리에 앉기 전 회의실 전체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강민준의 얼굴에 잠시 머물렀지만 그 시선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듯한 무심함이었다. 그 순간 민주는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자리에 앉은 유라는 곧바로 회의를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장악하는 힘이 있었다.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제가 은성그룹의 새로운 대표이사로서 앞으로의 경영 방향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그녀는 서론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전문적인 용어 선택과 논리 정연한 설명에 임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은성그룹은 현재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 첫걸음은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유라의 말에 회의실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한번 임원들을 훑었다. 따라서 오늘부로 그룹 산하 모든 계열사에 대한 특별 경영 감사를 실시할 것을 명합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강민준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필사적으로 표정을 관리하며 유라를 쳐다보았다. 설마 나를 겨냥한 것은 아닐 거야. 어제의 일에 대한 유치한 복수일 리가 없어. 그는 애써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했지만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다른 임원들 역시 서로의 눈치를 보며 술렁이기 시작했다. 유라는 그들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이번 감사는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고 잠재적인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여 더욱 건강하고 강력한 조직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말은 원론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리고 유라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그녀는 서류를 넘기며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다. 감사는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며 그룹의 성장을 이끌어온 자회사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율적일 겁니다. 강민준 사장께서 이끄시는 은성 퓨처테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강민준에게로 쏠렸다. 칭찬의 형식을 빌린 완벽한 공개 저격이었다. 강민준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꽉 쥔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유라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과 마주쳤다.
그녀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과도 같았다. 그 안에는 분노도 슬픔도 복수심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이성과 압도적인 의지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은 상처받은 약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다. 한유라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이 모든 상황을 계획했을지도 모른다. 결혼식 날의 굴욕은 그녀에게 상처가 아니라 전쟁을 시작하기 위한 명분이었을 뿐이다. 그는 완벽한 함정에 빠진 것이다. 회의는 유라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끝이 났다. 그녀는 추가적인 질문은 받지 않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 비서가 그녀의 뒤를 따랐다. 유라가 회의실을 떠나자 억눌려 있던 공기가 폭발하듯 임원들의 웅성거림으로 채워졌다. 이제 아무도 그녀를 회장 딸이라고 얕보지 않았다. 그들은 새로운 지배자의 등장을 목격했고 이제 살아남기 위해 줄을 서야 할 곳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강민주는 홀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주변의 소음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한유라의 마지막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사냥감을 내려다보는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그가 인형이라고 조롱했던 여자가 이제 그의 목을 조여오는 사냥꾼이 되어 돌아왔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은성 퓨처 테크에 숨겨둔 그의 비밀들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한유라의 명령이 떨어진 바로 다음 날, 은성그룹 본사에서 차출된 최고 실력의 감사팀이 강민준의 은성 퓨처 테크에 도착했다. 그들은 마치 잘 훈련된 군인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회의실 하나를 통째로 점거한 그들은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한 채 곧바로 방대한 양의 서류와 데이터에 파고들기 시작했다. 강민주는 겉으로는 감사를 환영한다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사무실로 돌아온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감사는 유라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진행되었다. 그녀는 본사 자신의 집무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든 상황을 보고받았고 김 비서는 감사팀과 그녀 사이의 연락책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유라는 거대한 스크린에 띄워진 복잡한 재무제표와 데이터 흐름을 밤늦게까지 분석했다. 그녀는 단순히 보고를 받는 수준이 아니라 직접 증거의 조각들을 맞춰 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로웠다. 감사팀은 처음부터 거대한 비리를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지극히 사소해 보이는 지출 내역, 자재 구매 기록, 용역 계약서부터 샅샅이 훑었다. 강민준이 수년간 공들여 구축한 비자금 네트워크는 매우 교묘하고 복잡해서 어설프게 파고들었다가는 길을 잃기 십상이었다. 하지만 유라의 방식은 달랐다. 그녀는 굳건해 보이는 벽에 가장 약한 균열, 가장 작은 흠집을 찾아내려 했다. 며칠이 지나고 감사팀은 별다른 성과를 보고하지 못했다. 강민주는 내심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의 회계 처리가 완벽하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그것은 유라의 진짜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가능한 착각이었다. 유라는 일부러 감사팀에게 시간을 주었다. 그들이 회사에 익숙해지고 직원들이 경계심을 풀 때를 기다린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기다리던 첫 번째 실마리가 나타났다. 김 비서가 수많은 결제, 서류 뭉치 속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해 유라에게 보고했다. 대표님, 블루밍 컨설팅이라는 업체와 맺은 자문계약서입니다. 지난 2년간 매달 거의 비슷한 금액이 지출되었는데 구체적인 결과 보고서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유라는 보고서를 넘겨받았다. 금액은 건당 수천만 원 수준으로 회사 전체 규모로 보면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하지만 그것이 24개월 동안 꾸준히 반복되고 있었다. 이 회사를 조사해 보세요.
유라의 지시는 간결했다. 김 비서는 이미 조사를 마친 상태였다.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자 등록 주소지는 공유 오피스였고 연락처는 없는 번호로 나옵니다. 유라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찾았다. 첫 번째 균열. 그녀는 감사팀에게 다른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이 블루밍 컨설팅과 관련된 모든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즉시 강민준의 귀에 들어갔다. 그의 내부 정보원이 감사팀의 집중 조사 대상이 바뀌었다고 보고해 온 것이다. 블루밍 컨설팅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민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것은 그의 비자금 창구 중 하나였다. 그는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아직은 괜찮아. 연결고리는 완벽하게 숨겨두었어. 그저 작은 해프닝으로 끝날 거야. 하지만 그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감사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재무팀에 압력을 넣어 관련 자료 제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 서버에 저장된 전자 기록에 접근하려는 감사팀의 요청에는 시스템 오류를 핑계로 시간을 끌었다. 그는 유라가 그저 겁을 주려는 것이며 실질적인 증거를 찾지는 못할 것이라고 자신을 세뇌했다. 동시에 그는 다른 이사들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과 가까운 몇몇 이사들과 비밀리에 만나 술잔을 기울였다. 한유라 대표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건 정상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사적인 감정으로 그룹의 가장 중요한 계열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경험 없는 어린애의 치기, 어린 복수극에 우리 모두가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말에는 교묘한 논리가 숨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유라를 회장 딸이라는 프레임에 가두고 얕보고 있었다.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의 말은 보수적인 이사들의 마음에 불안과 의심의 씨앗을 심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젊은 여성 CEO에게 잠재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강민주는 그 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이사회 내부에 유라를 견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라는 그 모든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준의 방해 공작과 정치적 행보를 모두 보고받고 있었지만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강민준이 더 깊이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가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숨기려 할수록 그가 숨기는 것의 정체는 더욱 명확해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감사팀이 강민준의 방해로 벽에 부딪혔을 때 유라는 마침내 움직였다. 그녀는 공식적인 이메일을 전체 임원에게 발송했다. 특별 경영 감사는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결의된 그룹의 공식적인 방침입니다. 감사를 방해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모든 행위는 그룹의 경영 방침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메일은 짧았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과도 같았다. 강민준의 지시로 자료 제출을 미루던 재무팀 직원들은 이메일을 받고 공포에 떨었다. 그들에게 강민준은 직속 상관이었지만 한유라는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총수였다. 그들은 더 이상 강민준의 편에 설 수 없었다. 그날 오후 감사팀의 사무실에는 그동안 제출되지 않았던 모든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했다. 강민준이 쌓아 올린 방어벽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강민준이 쌓아 올린 방화벽이 무너지자 은성 퓨처테크에 숨겨져 있던 데이터들이 급류처럼 감사팀에게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한유라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김 비서와 함께 직접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녀의 지휘 아래 감사팀은 블루밍 컨설팅으로 흘러 들어간 자금이 단지 그곳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돈은 교묘하게 포장되어 또 다른 유령 회사로
그리고 또 다른 회사로 거미줄처럼 얽힌 경로를 통해 흩어지고 있었다. 강민주는 수년에 걸쳐 매우 정교한 자금 세탁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 수십 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 꼬리를 물고 있었다. 자금의 출처와 최종 목적지를 흐리기 위한 완벽한 설계였다. 일반적인 감사 방식으로는 이 거대한 네트워크의 실체를 파악하기까지 수개월 혹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강민준이 간과한 단 한 사람, 한유라의 비상한 분석력을 상대하고 있었다. 유라는 복잡하게 얽힌 자금의 흐름 속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아냈다. 그녀는 특정 거래들이 이루어지는 시점과 금액, 그리고 경유하는 회사들 사이에 존재하는 미세한 규칙성을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범죄 현장에 남겨진 범인의 서명과도 같았다. 유라는 그 서명을 따라 네트워크의 심장부를 향해 거침없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일 때마다 강민준의 거짓 왕국은 그 비밀스러운 속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들은 자금 세탁 네트워크의 핵심에 있는 한 인물의 이름에 도달했다. 그 이름은 강민준이 아니었다. 감사팀의 한 직원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대표님, 이 유령 회사들의 법인 설립 서류 대부분에 동일한 인물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최수진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모두가 조심스럽게 유라의 눈치를 살폈다. 최수진, 자신의 결혼식 날 강민준과 함께 있었던 바로 그 여자. 유라는 모니터에 떠 있는 이름을 말없이 응시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춰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철저하게 공모한 범죄 파트너였던 것이다. 개인적인 배신과 업무상의 비리가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유라는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다. 최수진이라는 인물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하세요. 개인 신상 정보, 금융, 거래 내역, 출입국 기록까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가져오세요. 그녀는 이 발견을 감사팀 내에서도 극소수와만 공유했다. 정보가 새어나가 강민준이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됐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비리를 파헤치는 것을 넘어 두 사람의 완벽한 공모 관계를 증명하는 싸움이 되었다. 한편 자신의 방어벽이 무너지고 감사팀의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음을 직감한 강민주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더 이상 내부에서 시간을 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만 했다. 정면으로 싸울 수 없다면 적의 기반 자체를 흔들어야 했다. 그는 비열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바로 여론전이었다. 며칠 뒤 증권가 정보지와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유라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파혼의 충격으로 불안정한 정신 상태의 CEO, 경영, 경험, 전무한 낙하산 인사가 사적 감정으로 멀쩡한 계열사 탄압, 한유라 대표의 독단적인 경영으로 은성그룹 주가 폭락 위기,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 모든 것은 강민준과 그의 편에 선 이사들이 언론계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만들어낸 작품이었다. 그들은 한유라의 사생활과 파혼 사실을 교묘하게 엮어 그녀의 공적인 신뢰도를 공격했다. 그녀가 젊은 여성이라는 점,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그녀의 리더십의 의문을 제기했다.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은성그룹의 주가는 소폭이지만 연일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어났다. 강민준의 선동에 넘어간 일부 이사들은 유라의 경영 방식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그들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특별 감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적인 복수심 때문에 그룹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비난이 유라에게 쏟아졌다. 그녀는 순식간에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린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유라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강민준의 발악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이렇게 진흙탕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다. 그녀는 언론의 공격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다. 대신 예정되어 있던 기자 간담회를 앞당겨 개최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서 유라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개인적인 루머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도 없다는 듯 완벽하게 무시했다. 대신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최근 진행 중인 특별 경영감사는 특정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성그룹이 더욱 투명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이나 근거 없는 비방에 흔들리지 않고 저는 저의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주주와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저와 은성그룹의 미래를 믿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차분하고 단호한 태도는 오히려 시장에 신뢰감을 주었다. 그녀를 공격하던 악의적인 여론은 힘을 잃기 시작했다. 강민주는 유라가 이렇게 정면으로 돌파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압박감에 못 이겨 무너지거나 적어도 감사에서 한 발 물러설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라는 그의 예상을 뛰어넘어 더욱 단단해져 있었다. 두 사람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한유라의 기자회견은 급한 불을 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강민준이 지핀 불씨는 은성그룹 내부에서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주가 하락과 부정적인 언론 보도를 빌미로 그와 동조하는 이사들은 연일 유라를 압박했다. 그들은 그녀의 리더십과 경험 부족을 문제 삼으며 이 모든 혼란의 책임을 그녀에게 돌리려 했다. 마침내 그들의 요구에 의해 공식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다. 강민준의 편에 선박 이사가 포문을 열었다. 대표님, 현재 그룹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계십니까? 취임하신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주가는 15%나 하락했고 시장의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표님의 독단적인 감사 강행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유라를 비난하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들은 유라를 마치 법정에 선 피고인처럼 몰아세웠다. 강민주는 팔짱을 낀 채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 무관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유라가 이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곧 무너져 내릴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유라는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변명하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자료를 가리키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이사님들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님들께서 보시는 것은 나무이고 제가 보는 것은 숲입니다. 단기적인 주가 하락은 아픈 증상일 뿐 병의 원인이 아닙니다. 진짜 병은 우리 조직 내부에 오랫동안 자라온 암적인 존재, 바로 부패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회의실을 천천히 훑었다. 저는 지금 그 암세포를 도려내는 수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술에는 당연히 고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이 두려워 수술을 멈춘다면 결국 우리 은성그룹이라는 환자는 서서히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녀의 논리 정연하고 흔들림 없는 태도에
그녀를 공격하던 이사들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 유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사회를 자신의 게임판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이며 누가 그저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갈대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시험대로 삼았다. 그녀의 눈은 강민준과 그에게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이사들, 그리고 불안한 눈빛으로 상황을 관망하는 중립적인 이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다. 회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강민주는 자신이 직접 나설 때라고 판단했다. 그는 부드러운 말투로 유라를 위하는 척하며 말했다. 대표님의 의지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속도를 조절할 때입니다. 일단 감사를 잠정 중단하고 먼저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주력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의 말은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그 속에는 감사를 무력화시키려는 교활한 의도가 숨어 있었다. 한편 이사회에서 치열한 권력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강민주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다. 그는 유라가 이사회와 언론을 상대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지금이야말로 남은 증거들을 완벽하게 인멸하고 자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옮길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최수진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수진아, 나야. 지금 한유라는 이사회에서 완전히 포위됐어. 곧 무너질 거야. 그는 승리를 예감하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지금이 기회야. 남은 자금 전부를 우리가 예전에 만들어둔 해외 계좌로 즉시 옮겨. 모든 거래 기록은 완전히 삭제하고 이번 일만 마무리되면 우리는 여기서 뜨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통화가 감시당하고 있을 가능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 하지만 유라는 강민준보다 항상 한 수 위를 보고 있었다. 최수진의 이름이 드러난 순간부터 유라는 감사팀과는 별도로 소수의 정예 인원으로 구성된 비밀 정보팀을 가동시키고 있었다. 그들의 임무는 오직 하나, 최수진과 강민준의 연결 고리를 잡아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강민준이 방심한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해냈다. 이 사회는 뚜렷한 결론 없이 끝났다. 강민준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감사를 중단시키지는 못했지만 유라에게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혔다고 생각하며 만족스럽게 회의실을 나섰다. 그는 이제 시간만 벌면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스스로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집무실을 지키고 있던 유라에게 김 비서가 긴급 보고서를 들고 찾아왔다. 보고서에는 강민준과 최수진의 통화 녹취록과 함께 거액의 자금이 해외의 한 은행으로 이동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유라는 보고서를 말없이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입가에 마침내 차갑고도 날카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길고 긴 추적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강민준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판 것이다. 강민준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한유라는 이제 결정적인 한 수를 둘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적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서는 적이 가장 믿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했다. 그것은 바로 한유라가 위기에 몰려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녀는 이사회와 언론의 압박을 역이용하여 교묘한 미끼를 던지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그녀는 이사회 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던 몇몇 이사들 중 입이 가장 가볍고 강민준 측과도 어느 정도 교류가 있는 최 이사를 목표로 삼았다. 유라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최 이사를 따로 만났다. 그녀는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달리 지치고 불안한 기색을 의도적으로 내비쳤다. 최 이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 과욕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유라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계산된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그룹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시장의 반발과 내부의 갈등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이사님 같은 원로분들의 조언을 더 귀담아 들었어야 했는데. 그녀는 마치 패배를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최 이사는 예상치 못한 유라의 약한 모습에 내심 놀라면서도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우쭐해졌다. 그는 짐짓점자는 척 유라를 위로했다. 유라는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본론을 꺼냈다. 그래서 말입니다만, 은성 퓨처테크에 대한 감사는 상징적인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대신 이사님들께서 추진하시던 신사업 안건에 힘을 실어드리는 방향으로 타협을 해볼까 합니다. 이것은 완벽한 미끼였다. 강민준의 숨통을 풀어주는 척 하면서 다른 이사들의 구미가 당길 만한 제안을 던진 것이다. 최 이사는 유라가 완전히 백기를 들었다고 확신했다. 그는 유라와 헤어지자마자 이 특급 정보를 강민준에게 전했다. 강민준은 최 이사의 전화를 받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역시 애송이는 어쩔 수 없군. 나의 정치적 압박이 드디어 통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유라가 자신의 계략에 완전히 말려들었다고 굳게 믿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강민주는 지금이 마지막 남은 자금을 정리하고 해외로 빼돌릴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는 즉시 최수진에게 다시 연락했다. 이번에는 더욱 안전한 대포폰을 이용했지만 유라의 팀은 이미 그의 모든 통신수단을 감시망 안에 두고 있었다.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있어. 한유라는 곧 감사팀을 철수시킬 거야. 강민주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오늘 밤 자정, 마지막 송금을 실행해. 그동안 우리가 준비해둔 스위스 비밀 계좌로 모든 돈을 옮기는 거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것만 성공하면 우린 모든 걸 잊고 새로 시작할 수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탐욕과 승리에 대한 확신이 넘실거렸다. 전화를 끄는 최수진은 심호흡을 했다. 그녀 역시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그녀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이 거대한 범죄의 핵심 설계자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고 복잡한 보안 프로그램을 여러 단계 거쳐 접속했다. 화면에는 전 세계 은행망과 연결된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인터페이스가 떠올랐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은성그룹 본사 지하에 위치한 비밀 상황실. 한유라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설치된 방 중앙에 서 있었다. 김 비서와 소수의 정예 팀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숨을 죽인 채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앞에는 최수진이 움직이는 모든 디지털 경로가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었다. 그들이 몇 주간 밤을 새워 구축한 추적 시스템이 마침내 가동을 시작한 것이다. 목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팀원이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모니터 하나에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최수진은 여러 국가에 위치한 경유 서버와 유령 계좌들을 거치며 자금의 출처를 세탁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수법은 매우 전문적이고 치밀했지만 유라의 팀은 그녀의 움직임을 한 발 앞서 예측하며 모든 경로를 기록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실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1차 경유지 통과. 자금, 케이맨 제도의 유령 계좌로 이동 확인. 2차 경유지, 홍콩 계좌 거쳐 자금 분산 중. 팀원들의 보고가 쉴 새 없이 이어졌다. 그들은 최수진이 남기는 모든 디지털 발자국, IP 주소, 거래 시간, 계좌번호, 송금액까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저장하고 있었다. 이것은 강민준과 최수진의 범죄를 입증할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될 것이었다. 마침내 분산되었던 자금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모여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종 목적지 확인. 스위스 취리히 SBG 은행. 계좌명은 강민준의 해외법인 명의와 일치합니다. 결정적인 보고가 터져 나왔다. 그 순간 상황실 안에 모두가 잠시 숨을 멈췄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최수진의 노트북 화면에 송금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몸을 기댔다. 끝났다. 이제 자유를 향해 떠나는 일만 남았다. 강민준 역시 자신의 해외 계좌에 거액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을 받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승리감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었다. 비밀 상황실에서 김 비서가 최종 보고서를 들고 유라에게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대표님, 모든 증거 확보 완료되었습니다. 최초 자금 출처부터 최종 입금 계좌까지 전체 자금 흐름과 관련된 모든 거래 내역, 통신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절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한유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사냥이 끝났다. 미끼를 문 사냥감은 이제 덫안에 완벽하게 갇혔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제 그물을 거둘 시간입니다.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믿은 강민주는 샴페인 병을 따며 최수진과 축배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탐욕스러운 만족감으로 번들거렸다.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위하여 한유라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아마 지금쯤 이 사회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울고 있겠지.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그가 꿈꿔왔던 모든 것이 이제 손에 잡힐 듯했다. 최수진 역시 안도와 흥분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는 태블릿 PC로 남태평양의 고급 휴양지 리조트를 검색하며 민준의 팔에 기댔다. 자기야, 우리 어디부터 갈까? 이제 이 지긋지긋한 서울을 떠나 우리만의 왕국을 만드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짜놓은 완벽한 각본의 주인공이 되어 곧 펼쳐질 화려한 미래에 완전히 도취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강민주는 자신의 스위스 계좌 앱에 접속해 방금 들어온 거액의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다. 그 숫자는 그의 성공과 권력을 증명하는 징표와도 같았다. 그는 자금의 안전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소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보기로 했다. 하지만 그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이체 버튼을 클릭한 순간 화면에 나타난 것은 차가운 경고 메시지였다. 계좌 동결, 거래가 거부되었습니다. 순간 그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하며 몇 번이고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동결, 그의 전 재산이자 그의 탈출 계획의 모든 것이 담긴 계좌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지만 그는 그 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무슨 일이야? 그의 표정을 본 최수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강민주는 그녀에게 고함을 질렀다. 네가 뭘 잘못한 거지? 송금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거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는 이성을 잃은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에 가장 먼저 눈앞의 파트너를 의심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공범 관계는 위기 앞에서 이렇게나 쉽게 무너졌다. 최수진은 그의 비난에 분노하며 맞받아쳤다. 정신 차려. 내 절차는 완벽했어. 이건 실수가 아니야. 함정이라고. 한유라가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그녀의 날카로운 직감은 상황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하지만 강민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말도 안 돼. 그 여자가 어떻게. 그의 오만함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유라를 얕보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언쟁이 오가는 동안 강민준의 머릿속은 패닉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일단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본능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즉시 공항에 연결된 자신의 비서라인에 전화를 걸어 개인 전용기 이륙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마카오로 가는 항로를 잡아. 당장 그는 옷을 챙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 분 뒤 걸려온 비서의 전화는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렸다. 비서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사장님께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법무부에서 직접 내려온 명령이라고 합니다. 공항 보안 시스템에 사장님의 신상 정보가 이미 등록되었습니다. 전화기가 그의 손에서 힘없이 떨어졌다. 모든 탈출구가 막혔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된 것이다. 절망에 빠진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을 지지했던 이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전화를 건 사람은 이사회에서 유라를 가장 거세게 몰아붙였던 박 이사였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박 이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 사장, 지금 나한테 전화를 할 때가 아닐 텐데. 나는 강 사장이 추진했던 일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사님, 우리가 함께. 강민준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박 이사는 그의 말을 끊었다.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게.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그는 다른 이사들에게도 연달아 전화를 걸었지만 반응은 모두 같았다. 어떤 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어떤 이는 차갑게 그를 외면했다. 그가 권력이라는 먹이를 던져주며 길들였다고 생각했던 늑대들이 이제 그를 외면하고 새로운 주인을 향해 꼬리를 치고 있었다. 그제야 강민주는 깨달았다. 자신의 제국이 하룻밤 사이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는 것을. 돈, 권력, 인맥, 그리고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까지.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이 거짓과 탐욕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음을. 그는 힘없이 자신의 사무실 의자에 주저앉았다. 도시의 화려한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져 있었지만 그 빛은 이제 그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사무실은 더 이상 성공의 상징이 아닌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사냥꾼은 이제 옴짝달싹 못하는 사냥감이 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컴퓨터 모니터에 한 통의 이메일 도착 알림이 떴다. 발신인은 대표이사 비서실이었다. 제목은 단 한 줄이었다. 긴급 이사회 소집 통보. 내일 오전 10시 안건은 은성 퓨처테크 특별 경영 감사 결과 보고 및 후속 조치. 그것은 그의 몰락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은성그룹 이사회 회의실에는 전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살얼음판 같은 정적이 흘렀다. 어제의 동지들이 오늘은 적이 되어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특히 강민준의 편에 섰던 이사들은 좌불안석이었다. 그들은 애써 강민준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그의 존재를 필사적으로 외면했다. 강민준은 유령처럼 창백한 얼굴로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몸은 그곳에 있었지만 영혼은 이미 빠져나간 듯 보였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유라가 들어섰다. 그녀의 뒤에는 김 비서와 감사팀원들이 두꺼운 보고서, 파일과 데이터 저장 장치를 들고 따랐다. 유라는 검은색의 단정한 수트 차림이었다. 그녀의 표정은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곧장 상석으로 걸어가 자리에 앉았고 강민준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 완벽한 무관심이
강민준에게는 그 어떤 경멸보다 더 큰 모욕으로 다가왔다. 유라는 서론 없이 즉시 회의를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한 달간 진행된 은성 퓨처테크에 대한 특별 경영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공기를 가르며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김 비서에게 눈짓했고 회의실 정면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다. 스크린에 처음 나타난 것은 블루밍 컨설팅이라는 이름과 함께 정리된 자금 흐름도였다. 감사는 아주 작은 불일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실체 없는 자문 계약을 통해 매달 수천만 원의 자금이 유출되고 있었습니다. 유라의 설명에 맞춰 돈이 거미줄처럼 얽힌 수십 개의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가는 과정이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펼쳐졌다. 이사들은 숨을 죽인 채 스크린을 응시했다. 이 정교한 자금 세탁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강민준 사장의 오랜 내연 관계인 최수진 씨가 있었습니다. 유라는 내연 관계라는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마치 업무 용어를 말하듯 내뱉었다. 하지만 그 단어가 주는 파급력은 엄청났다. 회의실은 술렁거렸다. 강민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사적인 치부가 그의 공적인 범죄와 함께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유라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최수진의 이름으로 설립된 유령 회사들의 목록, 그녀가 관리하던 차명 계좌 내역, 그리고 강민준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수많은 증거 자료들을 차례대로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날짜, 시간, 장소, 금액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기록된 반박의 여지가 없는 사실의 나열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유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강민준 사장께서는 이사회의 압박을 이용해 감사가 곧 중단될 것이라고 믿고 마지막으로 남은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스크린에 음성 파일 파형이 나타났다. 곧이어 회의실 전체에 강민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늘 밤 자정 마지막 송금을 실행해 스위스 비밀 계좌로 모든 돈을 옮기는 거야.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자신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재생되는 것을 들은 강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유라는 계속해서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다. 화면에는 최수진의 컴퓨터에서 시작된 자금 흐름이 실시간으로 추적된 경로가 나타났다. 케이맨 제도 홍콩을 거쳐 마침내 스위스 은행의 특정 계좌에 꽂히는 전 과정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 계좌는 강민준 사장의 해외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이며 저희는 관계 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즉시 동결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유라의 마지막 말은 강민준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의 마지막 발악조차 그녀의 손바닥 안에서 펼쳐진 한 편의 연극에 불과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강민준에게로 향했다. 그를 향한 동정은 없었다. 오직 경멸과 냉소만이 가득했다.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처음으로 강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나 분노, 슬픔 같은 감정은 없었다. 오직 차갑고 무거운 최종 판결만이 담겨 있었다. 강민준 사장,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 순간 강민준의 오만함은 산산조각나 먼지처럼 흩어졌다. 그는 무언가 변명하려 입을 열었지만 나는 그저 라는 의미 없는 소리만 중얼거릴 뿐이었다. 그의 지성은 완벽한 증거 앞에서 무력했다. 유라는 더 이상 그에게서 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이사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이것은 개인의 배신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은성그룹의 근간을 뒤흔든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에 본인은 대표이사 직권으로 금일부로 강민준 사장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즉시 해임할 것을 결의합니다. 또한 오늘 공개된 모든 증거 자료는 검찰에 제출되었음을 알립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의 뒷문이 조용히 열렸다. 검찰 수사관들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강민준에게로 곧장 걸어갔다. 강민준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그의 팔에 수갑을 채웠다. 강민준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의 전쟁은 이렇게 끝났다. 강민준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고 그가 수사관들에게 끌려 나가는 순간 이사회 회의실의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조금 전까지 자신들의 동료이자 그룹의 실세였던 남자의 초라한 퇴장을 지켜보았다. 그의 오만했던 어깨는 무너져 내렸고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워 보였다. 문이 닫히고 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그제야 회의실 안에 억눌렸던 공기가 희미한 탄식과 함께 터져 나왔다. 하지만 한유라는 그 혼란의 중심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이나 안도감 같은 감정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거대한 수술을 막 끝낸 집도의 냉철함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겁에 질린 채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는 이사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이사들은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유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썩은 부위를 도려냈으니 이제 새살이 돋도록 상처를 치료하고 조직을 재건해야 합니다. 그녀는 강민준의 편에 서서 자신을 가장 맹렬하게 공격했던 박 이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박 이사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식은땀을 흘렸다. 박 이사님을 포함하여 이번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거나 부패를 묵인함으로써 그룹에 해를 끼친 모든 분들께서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의 책임을 묻게 되는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정중한 권고의 형태를 띤 서늘한 최후 통첩이었다.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시선은 회의실에 배석한 법무팀장을 향했다. 강민준 전 사장의 횡령액 전액을 환수하기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즉시 시작하세요. 단 1원도 빠짐없이 그룹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모든 내부 통제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할 혁신안을 일주일 내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녀의 지시는 막힘이 없었고 구체적이었으며 단호했다. 한편 강민준이 체포되었다는 속보는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그의 아지트에서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접한 최수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미친 듯이 노트북을 열어 하드 드라이브에 모든 자료를 삭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위조 여권과 현금 다발이 든 가방을 챙겨 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문 앞에는 이미 차가운 표정의 수사관들이 서 있었다. 그녀의 탈출극은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강민준의 체포와 최수진의 검거는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거대한 스캔들로 번졌다. 언론은 연일 재벌 3세의 추악한 배신과 몰락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은성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폭락하며 시장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그룹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위기의 중심에서
한유라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외부의 소음에 일일이 대응하는 대신 내부를 다지는 데 집중했다. 그녀는 강민준의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던 핵심 부서들을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그의 입김으로 부당하게 승진했던 사람들은 모두 좌천되거나 해고되었고, 능력은 있지만 줄이 없어 소외되었던 실무형 인재들이 대거 발탁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를 넘어 은성그룹의 기업 문화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혁신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한유라는 다시 한번 기자들 앞에 섰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룹의 전면적인 쇄신안을 발표했다. 투명 경영위원회 설치, 독립적인 외부 감사 제도 도입, 성과 기반의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 그녀의 계획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으며 은성그룹을 뿌리부터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연설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이번 사태는 은성그룹에게는 뼈아픈 시련이지만 동시에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위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주주 여러분과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깨끗하고 강한 기업을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약속에 시장은 마침내 응답하기 시작했다. 회의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던 애널리스트들은 그녀의 결단력과 위기관리 능력에 높은 점수를 주기 시작했다. 추락하던 은성그룹의 주가는 거짓말처럼 반등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사건 이전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탔다. 시장은 부패한 경영자가 사라지고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새로운 총수가 등장한 것을 환영했다. 공포는 기대로, 불신은 신뢰로 바뀌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간 어느 날 밤, 유라는 텅 빈 집무실에서 홀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김 비서가 조용히 들어와 따뜻한 차를 건넸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 유라는 말없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눈에는 복수심도 승리감도 아닌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에게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고 자신의 자리를 되찾기 위한 필연적인 싸움이었다. 강민주는 그녀의 인생에 들어왔던 하나의 거대한 오점이었고, 그녀는 이제 그 오점을 완벽하게 지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눈은 이미 은성그룹에, 그리고 그녀 자신의 새로운 미래를 향하고 있었다. 공의는 실현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재건뿐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은성그룹 스캔들은 대중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가고 있었다. 강민준과 최수진의 재판은 세간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저 수많은 사건 중 하나로 여겨지게 되었다. 법정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했던 남녀는 자신들의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선고의 날이 밝았다. 법정에 들어선 강민준의 모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값비싼 수트는 수의로 바뀌었고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재판 내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끝까지 발버둥쳤지만 한유라가 제출한 증거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압도적이었다. 그의 모든 주장은 산산조각 났다. 판사의 낮고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피고인 강민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등을 적용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15년. 그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했던 시간보다도 더 긴 세월이었다. 그는 판결을 듣는 순간에도 아무런 표정을 짓지 못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운명을 듣는 듯 멍한 모습이었다.
그의 옆에선 최수진 역시 범죄 수익 은닉 및 횡령 공모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판결이 내려지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주저앉았다. 그녀가 꿈꾸었던 화려한 미래는 이제 차가운 감옥의 벽으로 바뀌었다. 한때 서로를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던 두 사람은 이제 법정에서 서로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철저한 타인이 되어 각자의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탐욕의 제국은 그렇게 잿더미가 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같은 시각 한유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태블릿 PC를 통해 조용히 선고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도 통쾌함도 없었다. 그저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듯한 담담함만이 흘렀다. 그녀는 조용히 태블릿을 껐다. 강민준이라는 남자는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그리고 은성그룹의 역사에서 완벽하게 지워졌다. 더 이상 곱씹을 가치조차 없는 과거일 뿐이었다. 지난 몇 달간 한유라의 리더십 아래 은성그룹은 놀라운 변화를 겪었다. 그녀는 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실력 있는 인재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자 조직 전체에 건강한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한 은성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그녀가 야심차게 추진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며 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회장 딸이나 파혼당한 비운의 여성으로 불리지 않았다. 대한민국 재계는 그녀를 은성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낸 혁신의 아이콘, 강력한 결단력과 비전을 갖춘 차세대 리더라고 불렀다. 그녀는 온전히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이름을 증명해냈다. 그녀가 겪었던 개인적인 시련은 오히려 그녀를 더욱 단단하고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준 담금질의 시간이었다. 늦은 밤 모든 업무를 마친 유라는 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은성그룹 빌딩의 가장 높은 곳 옥상 정원으로 향했다. 시원한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발 아래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별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이 모여 거대한 강을 이루는 듯한 장엄한 풍경이었다. 그녀는 난간에 기댄 채 한때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동시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도시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문득 몇 달 전에 그날을 떠올렸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홀로 서 있던 자신의 모습. 세상의 모든 동정과 조롱을 한 몸에 받았던 그 순간, 그때의 자신에게 지금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어쩌면 그날의 굴욕은 그녀의 인생에 내려진 저주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준 축복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때 등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지 않아도 김비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따뜻한 코트를 들고 와 그녀의 어깨에 조용히 드레이프. 밤 공기가 찹니다, 대표님. 그는 늘 그랬듯 과묵했지만 그의 행동에는 존경과 충심이 담겨 있었다. 유라는 옅은 미소로 고마움을 표했다. 김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오늘 재판 결과 들었습니다. 유라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김 비서의 말에 유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의 말이 맞았다. 이것은 복수의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이었다. 한유라는 더 이상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약혼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은성그룹의 CEO 한유라이자 자기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한 명의 독립적인 인간이었다. 그녀를 올가매던 과거의 족쇄는 모두 사라졌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에
서울의 수많은 불빛들이 담겨 반짝였다. 그 하나하나의 빛이 마치 그녀가 앞으로 써 내려갈 새로운 역사의 서막을 비추는 듯했다.